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 정상에 올라올 때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사는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가 일구어 놓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OECD 이 탑을 달리는 내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과 우리의 노력이 지금 북극 강병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5위 군사 강국입니다. 얼마나 강한 것인가? 전 세계, 전 지구촌에 원하는 만큼의 전차와 원하는 만큼의 미사일을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단 3년 만에 500대의 전차를 폴란드에 보내고 200대의 미사일 이 시스템을 파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북극 강병을 만들었고 지금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도 분개해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분개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너무나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그 길을 간 사람이 산 사람이 없다 하지 말아라. 아무도 네가 잘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모두가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깝습니다. 내가 나서는 이유는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 몰라서 그러냐? 너무도 다들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종교단체와 이 거대한 사법부 주식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미친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시급히 간통죄를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호주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간통죄가 왜 부활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왜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통죄. 이 간통죄는 바로 집안을 둘러싸고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방어막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어막. 부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방어막. 부부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막, 그것이 바로 간통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통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성곽을 짓고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성은 뭐하러 쌓는 것인가? 바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려고 성곽을 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성곽, 바로 간통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리지어서 사는 짐승입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여러 민족이 뭉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각계각층이 인간들이 뭉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작은 집단은 누구인가? 가장 작은 집단,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뭉쳐서 사회를 형성하고, 그 사회는 각종 카르텔로 뭉쳐져 있으며 각종 카르텔이 뭉쳐서 국가를 건설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집단은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작은 집단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가정이 와해되면 국가도 와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힘과 돈과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과 제도와 질서로 촘촘하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가정은 부부의 끈끈한 애정과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그런 가장 작은 단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연결고리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제도적 성곽이 바로 간통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통죄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와 애들을 집안에 놔두고 일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늘도 당연하게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간통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주가 성을 비우더라도, 성을 벗어나더라도 성곽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이, 가정이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통죄가 없어져 버리면 성곽이 없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호주제마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방어막이 없이 아무런 힘 없이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집안이 무자비하게 노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이 일터로 나가면 집안은 그야말로 아무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호주제마저 없어져 버리고 간통죄마저 없어져 버리면 그 집안을 어떻게 방어합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친자 검증 검사에서 자그마치 35%나 되는 이 친자 확인 소송 결과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협회나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개돼지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일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먹을 쥐고 동료를 쥐어패고 쌍심지를 부릅뜨면서 이유 없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이 수컷이 본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한 푼 돈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고 한 푼 돈 때문에 조직을 만들고 한 푼 돈 때문에 회사 내에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한 푼 돈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5060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5060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둑놈의 새끼 50, 60이나 되도록 회사에 붙어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5060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마누라하고 새끼 때문에 사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친자 확인 소송 결과가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개돼지 5060에게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 새끼가 당신 새끼입니까? 그 새끼가 당신 아들이고 당신 딸입니까? 정치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국민은 개돼지다. 나는 일터에서 땀 흘리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크고 있는 애들이 당신 아들, 딸입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주먹을 쥐고 동료를 조합하고 동료를 깎아내리고 한 푼 더 벌려고 패거리를 쥐어가지고 옳은 것을 그러다 하고 맞는 것을 틀리다 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 이유, 새끼들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지. 그 새끼가 당신 아들이고 당신 딸입니까?
이게 바로 개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호주제가 폐지되고 간통제가 폐지됐습니다. 집안은 방해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 무슨 법이 폐지가 될 때 누가 웃을 것이며 누가 울을 것인가,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누가 가장 손해를 볼 것인가, 어떤 카르텔이 대박을 칠 것이며 어떤 카르텔이 손해를 볼 것인가,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카르텔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묻습니다. 집에 있는 당신이 아들딸이 당신 아들딸입니까? 옛날에 말하기를 사람을 보고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 내가 지금 농을 하고 내가 지금 못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말합니다. 뻐꾸기가 왜 우는 줄 알아라. 뻐꾸기가 왜 뻐꾹뻐꾹 거리는 줄 알아라. 그 뻐꾸기가 울면서 당신 새끼 아니다, 당신 새끼 아니다 라고 우는 겁니다. 뻐꾸기가 왜 우는 줄 알아라. 그러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당신은 호주가 아닙니다. 당신은 집이 주인이 아닙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마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마누라 곁에 잠자리 한 지가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 기억도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부부란 것은 싸워도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살을 섞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당신 마누라하고 같이 잡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방은 따로 있고 마누라 방 따로 있고 애들 방 따로 있습니다. 그러고 당신이 마누라하고 잠자리 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없는 얘기를 합니까? 옛날에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나이 형님들과 나이 아버지들이 농담삼아 말하길, 야, 마누라 아랫돌이 곰팡이 피겠다. 마누라 아랫돌이 곰팡이 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누라 아랫돌이 곰팡이 핀 마누라 아랫돌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느냐? 마누라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 필 일이 없습니다. 돈이라 하면 애비애미도 없는 게 돈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미쳐있느냐?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다. 돈 내놔라.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을 것이다. 돈 내놔라. 신혼 4회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비수다. 고로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를 한다. 살고 싶으면 돈 내놔라. 돈 없으면 죽을 것이고 돈 있으면 살 것이다. 이 정도로까지 미쳐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당신 마누라 아랫도에 곰팡이 필 이유가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 이 사법부 주식회사가 돈에 이렇게 미쳐있는데 다른 카르텔은 얼마나 미쳤을까요? 다른 카르텔은 이야기합니다. 저기 돈이 있다. 가서 털자. 저기 돈이 있다.
돈을 장악하자. 저기 돈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손가락을 들어서 집을 가리키면서 저 집에 돈이 있다. 들어가서 털자. 저 집에 돈이 있다. 들어가서 털자라고 합니다. 주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여자하고 마누라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여러분, 여자가 뭐냐? 한 번 성폭행을 하면은 성폭행이 되고 강간이 됩니다. 두 번 성폭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역시 강간이 됩니다. 그러나 세 번 성폭행을 하면은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비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동의 강간죄가 아니고 그냥 비동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암묵적 동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 성폭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성폭행이 아니고 그때부터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5번 성폭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갖다 바칩니다. 즉 여자 주머니에서 돈이 술술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객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 신도 하나에 이 돈을 서마지기를 줘도 여자 신도 하나를 하나 안 바꾼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습니다. 즉 돈을 서마지기를 주고 여자 신도 우리 종교단체로 좀 넘가주라 라고 얘기하면은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임마 꼴랑 넌 서마지기 가지고 그러나 한 30마지기 정도는 줘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환장병 들린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집단이 바로 종교단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카르텔이 누구냐? 바로 이 종교단체가 가장 큰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이 사고 팔릴 때는 학원 말입니다. 뭐 태권도 학원, 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뭐 이런 겁니다. 이 학원이 사고 팔릴 때도 학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학원이 가격이 달라집니다. 즉 학원이 매매 가격이 학생 수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원이 더 비싼 가격에 팔리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학생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천만별로 달라집니다. 종교단체도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도 이 A 종교단체, B 종교단체, C 종교단체 이렇게 뭐 D 종교단체가 있다고 칩시다. A 종교단체가 이 회원수가 10,000명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수백억의 사고 팔립니다. 그러나 B 종교단체가 똑같은 10,000명인데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천억에 팔립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제발 돈을 좀 알아라. 그러면 오늘도 주먹을 쥐고 동료를 좁히고
맞는 것을 틀리다고 틀린 것을 맞다고 하면서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주먹질을 일삼는 바로 당신들이 정체는 누구입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내가 새끼들하고 먹고 살기 사자니까 이런 짓을 하지 라고 말하는 바로 당신, 우리 개돼지 5060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연봉 1억이 아니고 바로 용돈 30만 원짜리 인생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30만 원짜리밖에 가치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번 연봉 1억, 그 돈 당신이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돈 먼저 번 놈이 임자고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인 것입니다. 당신은 연봉 1억짜리가 아니고 월봉 30만 원짜리 용돈 인생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간통죄가 부활되어야 하느냐? 바로 간통죄가 있어야만이 집안에 있는 당신의 여자들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즉 1번 카르텔, 2번 카르텔, 3번 카르텔이 집안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것이 바로 당신 여자입니다. 따라서 집안을 공격한다는 것은 당신 여자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간통죄의 처벌은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카르텔, 2번 카르텔, 3번 카르텔이 집안에 들어와서 당신의 여자를 공격했을 때 이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 요거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동종업계 취업금지 신상공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을 보호하고 집안을 유지하고 집안을 튼튼하게 하고 집안을 행복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을 공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30만 원짜리 개돼지 5060을 공격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나는 이야기합니다. 이 간통죄가 시급히 복구되어야 합니다. 이 간통죄가 시급히 복구되지 않으면 우리 미래와 우리 집안의 행복과 우리 집안의 질서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쓴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왜 없어졌을까요? 바로 당신의 집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의 정체는 당신은 우리가 이 아는 집안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집문서, 은행의 계좌, 통장 계좌, 집안에 숨겨둔 금은 아마 이런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집안의 돈은 바로 당신의 여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집안의 돈은 바로 당신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카르텔, 2번 카르텔, 3번 카르텔, 100번 카르텔, 이 카르텔이 노리는 것은 바로 당신의 여자입니다. 당신의 여자가 이 카르텔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당신의 계좌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집문서는 더 이상 당신의 집문서가 아니고 당신의 연봉은 더 이상 당신의 연봉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야말로 30만 원짜리 인생입니다. 원래 30만 원짜리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간통죄가 시급히 다시 복구되고 다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처벌은 지극히 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뻐꾸기가 왜 우느냐? 뻐꾸기가 우는 것은 네 새끼 아니다, 네 새끼 아니다 하면서 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뻐꾸기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네 새끼 아니다, 네 새끼 아니다 하면서 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많이 떠들어 봐야 이 유튜브 인기도 없으니까 요만하고 줄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